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전한길 대표와 이준석의 부정선거 맞짱 토론이 27일 오후 6시로 확정됐습니다. 지난번 25일 예정됐던 TV조선 주간 토론이 석연찮은 이유로 TV조선 측에서 갑자기 거부했죠. 그래서 무산되는가 했는데 펜앤마이크에서 주관하고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하는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토론 형식은 지난번처럼 이준석은 혼자 나오겠다고 고집했고, 아마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진영의 스포트라이트를 혼자 받으면서 내가 1대4로 토론을 한다,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전한길 씨와 보이오앤뉴스의 김미영 대표까지는 지금 확실한데 나머지 두 사람은 아직 유동적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영돈 PD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이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 공론화의 단초가 된다는 점입니다. 종편 방송을 통해서 토론이 진행됐다면 좀 더 확실하게 공론화를 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없지 않지만, 그나마 토론회가 열리게 됐고 또 현역 개혁신당 대표이자 현역 국회의원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조금이라도 더 공론화의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개혁신당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 온 부정선거 음모론을 파헤치겠다, 근거 없는 의혹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직접 마주해서 척결하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한길 씨는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겉으로 드러낸 토론에 대한 이유와 속내가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이준석이 이번에 제대로 임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컨대 이준석은 토론 내내 때를 쓰고 토론이 끝나고 나면 자신이 이겼다고 큰 소리를 칠 것입니다. 이준석이 어떤 식으로 우기느냐 하면, 쇼츠로도 지금 많이 돌아다니는 영상이죠. 투표하면서 나온 빳빳한 투표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접어서 넣은 투표용지가 저렇게 빳빳할 수가 있느냐, 이런 지적에 이준석은 반드시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선거법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한 출연자가 법조항에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준석이 우기다가 자신이 직접 그 법조항을 읽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법조항에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함에 넣는다라는 부분이 나오니까 이준석은 자기 입으로 그 조항을 읽어놓고도 또 한다는 말이 한 번 접어서 넣어야 한다는 말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우기는 것이 이준석입니다. 밀리면 무조건 우길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선수들 앞에 그런 우기기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머지 두 사람은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보이오앤뉴스 김미영 대표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최근 1945년 분단 이후 대한민국 이면에 또 하나의 나라, 즉 숨은 민국이 세워졌음을 폭로한 숨은 민국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김미영 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대한민국에서 자신만큼 부정선거에 대해서 깊숙하게 연구하고 검토해온 사람은 없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규명을 자신의 소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지난 5년 내내 부정선거만 들어봤다라고 말할 정도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준석이 제대로 임자를 만난 것입니다. 김 대표는 사단법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NPK, 이 NPK와 보이오앤뉴스를 통해 부정선거 규명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NPK 맹주성 이사장이 보이오앤뉴스에서 전산 조작에 의한 대규모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한 후에 민경욱 전 의원이 전문가 의견에 힘을 얻어서 본격적인 부정선거 규명에 나섰고, 그 후 보이오앤뉴스는 5년 10개월 동안 중단 없이 부정선거에 관한 보도, 강의, 인터뷰를 최다로 송출해왔습니다. 수억 원의 제작비가 들어간 장편 다큐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와 애니메이션 배춧잎 투표지 출생의 비밀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2020년 4.15 총선 결과 데이터에 나타난 팔로우 더 파티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해커의 지문과 해커의 지문 발견기, 그리고 미진한 부분을 수정해서 100개의 퍼즐로 이해하는 해커의 지문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2020년에서 2025년 부정선거 백서를 펴냈고 2020년부터 미국에서 부정선거 백서가 나오는데 협력했으며, 이 부정선거가 1990년대부터 시작된 한, 북, 중 IT 국가 마피아에 의한 거대한 자유민주주의 파괴 전쟁의 일부임을 다산그룹과 A웹 해부를 통해서 알려왔습니다. 명실상부한 부정선거 전문가입니다. 김미영 대표는 암일 가능성이 있으면 피검사도 하고 CT, 엑스레이, MRI, 조직검사 등 온갖 검사들을 다 하는데
이상 투표지가 있는데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집회 미스프린트가 나오면 조직이 발칵 뒤집혀지는데 쓰레기 같은 투표지 미스프린트가 쏟아져 나와도 선관위는 왜 다 괜찮다고 할까? 대통령의 권력으로 선거 명부를 보지 못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부정선거는 국가의 암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 본인이 지금 암투병 환자이기도 합니다. 김 대표는 저서 숨은 민국을 발간하면서 대규모 부정선거는 99%가 아니라 100% 사실이다. 저를 밟으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초토화된다. 제가 5년 동안 내놓은 컨텐츠에서 범법자로 지목된 자는 모두 실명이다. 그들 중에서는 검찰 수장 윤호중도 있다. 윤호중 지금 행안부 장관을 얘기하죠. 그들 중 누구든 저를 고소하면 일이 간단하다. 다큐, 애니, 책, 유튜브 강의 등 1000점이 넘는 컨텐츠에서 모두 실명을 거론했다. 고 이해찬도 포함된다. 법정 투쟁을 기대했는데 고소가 들어오지 않아서 드디어 숨은 민국을 내놓은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소가 들어오지 않아서 이준석과의 토론을 스스로 선택했다. 학교 때 공부는 아마 이준석보다 내가 잘했을 것이다. 참고로 김 대표의 연구 결과를 들여다보면 김 대표는 거의 천재급입니다. 경제와 국제정치, 법 등의 독서량도 내가 더 많을 것이고 토론은 아주 재밌을 것이다. 부정선거 규명전에서 저를 제외하고 추천할 만한 토론자가 없다라고 단언할 정도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이번 토론에서 깨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준석은 지금까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면서 내세워왔던 주장이 대법원에서 재판으로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없었다고 확인했는데 무슨 개소리를 자꾸 하느냐, 이런 주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오는 선수들은 부정선거와 관련한 모든 증거들을 들고 나올 것입니다. 그보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부터 지적하게 될 것입니다. 이준석이 말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는 것은 형사사건으로 1심과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판으로서의 대법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무용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한 번의 심판으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사가 수사를 하고 공소를 유지하고 증거로 판사를 설득하는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형사재판처럼 증거가 제출된다고 판사가 인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검사가 원고로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소송 당사자, 그러니까 낙선한 후보자가 원고로 입증 책임이 있고 증거에 대한 재판부의 확고한 신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춧잎이다, 붙어있는 투표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증거로 터져나와도 판사가 아니라고 하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증거로 재판을 하는 형사소송에서는 증거로 범죄 개연성이 있으면 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거무효소송에서는 재판부가 형사소송처럼 증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한 차례도 검사가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공소 유지를 하고 또 증거를 가지고 판사를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살인 현장에서 혈흔도 있고 피도 있고 칼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정선거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런 대법원 단심제 선거소송을 가지고 대법원에서 결정이 났다고 하는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 주장인지 이준석은 27일 현장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 27일 토론에서는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정황 및 증거, 그리고 부실한 사전투표 및 투표한 관리, 배춧잎 투표지, 붙어있는 투표지, 칼로 자른 종이 조각이 붙어있는 사전투표지, 옆으로 쏠려서 인쇄된 사전투표지, 화살표 스티커가 인쇄된 투표지, 무게가 다르고 두꺼운 투표지, 신권다발 투표지 등도 모두 등장할 것인데 이는 정상적으로 해명이 불가능합니다. 이준석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쉴드를 칠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 미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라라고 저택에 산탄총을 든 암살범이 침투했다가 현장에서 즉각 사살됐습니다. 21살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이 남성은 연료통까지 소지한 채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 경내에 침입했고 경호팀의 즉각 대응으로 제압됐습니다. 피터 킴이 이와 관련해서 올린 글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펜실베니아 유세장 저격, 골프장 무단 침입에 이어서 세 번째 암살 시도다. 절대로 우발적일 수 없는 사건이다. 그렇다면 누군가 배후가 있다는 말이고 반드시 트럼프를 죽여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 트럼프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세력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그 세력이 아직 건재하다는 경고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무엇을 건드리고 있는지 보면 답이 나온다. 딥스테이트 해체, 부정선거 수사, 언론 카르텔 압박, 마두로 체포, 이란 군사 압박, 글로벌 기득권 카르텔과의 전면전을 동시에 치르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다. 100년 동안 세계 권력을 쥐고 흔들어온 기득권 세력 입장에서 트럼프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존재다. 암살 시도가 반복된다는 것은 그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방증이며 트럼프가 그만큼 핵심을 건드리고 있다는 역설적 증거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보수 진영이 이 장면을 남의 나라 뉴스로 흘려봐서는 안 된다. 트럼프가 쓰러지면 우리가 기대고 있는 한미동맹의 전략적 기반이 흔들리고 이재명 정권을 압박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력이 사라진다. 지금 이 순간 트럼프의 안위는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과 직결된 문제다. 트럼프 혁명이 완성돼야 한반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분다. 그 혁명을 막으려는 세력과 이재명 정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은 결국 같은 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문제의 핵심은 부정선거 의혹입니다. 이 부분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회생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